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우리 세계지리를 선택한 친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여러분들 시험 봤을 7월 모의고사 문제지를 풀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왔습니다. 자, 어제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물론 잘 친 친구들도 있고 못 친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 우리 수능을 위한 과정이니만큼 자신의 실력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함께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가 최한기가 제작한 지구 전우도죠. 조선 후기에 제작한 지도고요. 그리고 나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자, 그럼 바로 선택지로 갈게요. 자, 1번에 나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자, 이 지도의 위쪽은 남쪽이죠. 대륙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니까,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좀 위에 있으니 위쪽이 동쪽이 아니고 남쪽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나는 지구 구체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지구 전후도는 위도 경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 구체설이 반영된 지도가 되는 거고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같으면 이렇게 기후대에 따라서 위도가 지금 표시되어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지구 구체설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3번에 나는 가보다 아시아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 아시아 지역 여기가 훨씬 더 정밀하고 자세하지? 자, 틀렸고. 자, 4번의 니은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기후가 달라진다는 것은 진작 사람들이 막 알았을 거야. 근데 기억에 바다를 건너 신대륙에 있다는 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서나 알게 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더 늦게 파악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디귿은 지도의 중심에 아라비아 반도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건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아니고 무슨 세계관?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가다는 어떤 기후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메사, 선상지, 까나트 다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나 관계 시설입니다. 자, 먼저 가가 이렇게 탁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형을 우리가 메사라고 하죠. 그래서 메사가 좁아지면 이렇게 기둥 형태로 되면 뷰트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는 산지에서 지금 평지 쪽으로 경사급변점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잖아. 그래서 나는 선상지. 자, 다는 보니까 이렇게 까나뜨네. 관계 수로를 지하로 연결해서 퍼서 쓰는 마치 우물 같은 그런 관계 시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 가는 화산활동의 경과로 형성된 거. 이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유수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퇴적된 지역.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에 관계용수 증발을 막기 위한 지하수로. 그래서 이 지역이 까나트가 이란에 있잖아. 그래서 이란이 건조하다 보니까 지상으로 물을 연결해버리면 용수가 다 증발해버리잖아. 그래서 지하로 연결해서 퍼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자, 가다는 모두 강수량의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에서 발달한다. 자, 강수량 증발량 중에 이 지역은 증발량이 많은 건조기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갈게요. 가다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 자, 가를 보시면 산업혁명 발생 초기에 번성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쇠퇴한 전통공업지역이래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발달한 곳은 저기 미국하고 유럽 중에 유럽이 되는 거고, 유럽 중에서도 전통공업지역이 되니까 과거에 석탄이나 철강석이 풍부했던 원료 산지에 해당되는 여기 땡땡이 무늬 C로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는 C, 유럽의 전통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나는 해외 자원 의존도 증가, 설비 노후화, 신흥공업 국가의 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여기도 쇠퇴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러스트 벨트. 그럼 러스트 벨트라는 게 미국의 산업 공동화를 겪고 있는 5대5 연안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금거진,
B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달해 볼게요. 자, 온화한 기후로 쾌적한 생활환경, 풍부한 노동력, 지방정부의 각종 세금 혜택과 저렴한 용지 제공 등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이다. 그리고 IT, 컴퓨터, 영화 등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은 미국의 태평양 쪽, 실리콘밸리, LA 같은 A 지역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CBA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지 않은 게 D죠. D는 유럽의 해안가에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해안가나 아니면 자 여기 독일은 약간 내륙에도 있잖아. 여기는 라인강 수온을 이용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하천교통이나 해안가에 배를 이용할 수 있는 항구에 발달한 자 신흥중화공업지역, 신흥중화공업지역, 공업지역이죠. 그래서 입지의 특징은 뭐다? 원료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기 좋은 해안가나 아니면 라인강 수온을 이용할 수 있는 하천교통 요지에 발달하는 곳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4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점 찍혀져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에 하나 찍혀 있고요. 자, 그리고 몽골 건너서 지금 러시아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래스카 북쪽에 지금 북극에 하나 찍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후가 자, 여기는 기후가 지금 툰드라지. 북극의 쪽은 툰드라. 그러면 툰드라 기후를 먼저 찾아볼게. 툰드라 기후는 최난월이 0에서 10도 사이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다 북반구니 6월, 7월, 8월 이때가 지금 여름인데 여름 기온이 지금 5도도 안 되는 B가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B를 일단 알래스카 먼저 툰드라 기후죠. 고릅니다.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차이가 카자흐스탄 여기는 사막 아니면 스텝이잖아. 어쨌든 이쪽이 지금 건조한 데야. 건조 기후야. 자, 그러면 러시아 쪽은 냉대 기후가 되겠지. 그럼 둘 중에 강수량은 누가 더 적어야 된다? 건조 기후가 더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 중에 전체적인 강수량이 지금 A가 C보다 적잖아. 그럼 A를 카자흐스탄 고르시고요. 남는 C를 러시아의 냉대기후 지역으로 고르십니다. 자, 그럼 1번 갈게. 술록 유목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툰드라죠. A가 아니고 B. 자, 틀렸고요. 자, 관계시설을 통한 밀재배가 활발하다. 자, B에서는 너무 추워서 농사가 안 돼.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밀재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의 뭐 스텝 정도, 뭐 A나 아니면 러시아도 밀재배는 가능은 하죠. 뭐 관계 시설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자, 근데 어쨌든 B에서는 밀재배를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3번에 자, C에는 C가 냉대기후잖아. 타이가라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냉대기후에 침엽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침엽수는 소나무 같은 잎이 뾰족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4번에 A는 B보다 빙하지형을 이용한 관광산업 발달에 유리하다. 빙하지형은 더 추운 데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B를 가야지. 틀렸고. 자, 5번에 B는 C보다 여름철 낮 길이가 짧다. 자, 여름철 낮 길이는 북극으로 갈수록 낮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B가 낮 길이가 더 깁니다. 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두 시기에 대륙별 도시인구와 촌락인구 및 도시화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고르는데 옛날 거보다 지금 거 갖고 고르는 게 좋겠죠. 먼저 막대 그래프가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합한 값이니까 막대 그래프의 총량이 그 대륙의 총 인구고요. 자, 그리고 도시화율은 점으로 지금 찍혀 있고 오른쪽에 가서 퍼센테이지를 읽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전체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아시아잖아. 그래서 B가 아시아. 자, 그리고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인 C보다는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이 낮은 A가 아프리카고, 자, 남은 C는 자, 도시화율이 A, B보다 높은 유럽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자, A는 B보다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입지한 세계 도시는 아프리카가 제일 적어야 되는 틀렸고요. 자, 산업화 시기는 유럽이 빨라야지. 자, C가 빨라야 되고 틀렸고.
자, C는 A보다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유럽이 아프리카보다 잘 사니까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답은 3번. 자, 4번에 자, 세계의 도시 인구 비율은 50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 세계의 도시 인구 비율은 전체적인 도시화율의 변화를 보면 되잖아. 모든 대륙이 도시화율이 다 지금 올랐어. 자, 그러면 세계 도시 인구 비율은 증가해야 맞는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1950년에서 2018년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도시화 진행 속도가 느리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율은 기존의 40%에서 자, 2018년에 80%가 됐어. 근데 앵글로는 50년에 60% 넘었는데 지금 80%예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가 도시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자료는 보편 종교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가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보편 종교니까 여기서 힌두교는 없는 거야. 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중에서 찾고요. 자, 가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있으니 여기가 이슬람교. 자, 나는 성화를 주제로 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자, 가톨릭 성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크리스트교. 자, 다는 연꽃 문양이 있는 것은 요거 불교죠, 불교. 자, 그럼 1번. 자, 소를 신성시하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 이거 틀렸고요. 자, 그럼 1번에 대한 이 설명은 자, 힌두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에 자, 나의 신자에게서는 성지순례가 5대 의무 중 하나이다. 성지순례를 포함한 5대 의무가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무슨 종교야?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 자, 3번에 자, 다는 신대륙의 식민지 과정에서 확산된 건 크리스트교죠. 불교 아니고. 자, 4번에 가는 서남아시아, 다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가는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기원을 했고요. 다는 남부아시아, 인도 북부에서 기원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자, 세계 신자 수 밑에다가 써보자. 자, 1등이 크리스트교고, 2등이 이슬람교, 3등이 힌두교, 불교가 넷 중에서는 꼴찌죠. 자, 그러면 5번도 틀린 거지.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갑니다. 사실은 몬순 아시아에 위치한 세 지역의 전통 가옥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인도네시아에 지금 고상식 가옥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인쇄가 잘 돼 있을 거야. 선생님 집 프린트가 좀 구려가지고 조금 많이 시커멓게 나왔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더운 지역, 열대기후 지역이고요. 맞죠? 그리고 나는 일본의 가쇼 가옥은 여기 경사가 급한 건 이 지역이 자, 눈이 많이 와서 그렇지. 일본의 동해상 쪽. 일본의 동해라 그러면 일본 서쪽이야. 우리나라 동쪽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본의 자, 동해안 가까운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중국의 사하번이 난 그 미음자연 가옥 구조거든. 여기 겁나 추운 데야. 맞죠? 자, 그럼 기억에 가는 고산가옥으로 지면의 열과 습기 차단에 유리하다. 자, 이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나의 급경사 지붕은 겨울철 다설에 죄송합니다. 겨울철 다설에 대비한 시설이다. 자, 이것도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의 가 분포 지역은 나 분포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열대기후가 연교차가 매우 작잖아. 나는 온대기후겠지. 그래서 열대기후보다는 위도가 높은 온대기후에서 연교차가 커야 됩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의 가는 다보다 가옥 구조가 더운 지역이니까 열어야지 맞지. 열기가 빠져나가게 더 개방적인 거고, 추운 다 지역이 가옥 구조가 더 폐쇄적인 거죠. 자, 리을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거. 자, 글을 읽어봅니다.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 구조는 화석 에너지 분포와 관련 깊다. 여기서 말하는 화석 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겠죠. 자, 일반적으로 기역 화석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은 자, 기역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있다. 이거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세 나라를 비롯해서 특히 오펙 회원국들이 화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죠. 자, 근데 화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국가로 우리가 배운 나라가 터키, 이집트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봅니다. 자, 이 나라들은 자, 자원 수출의 이익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지. 석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 깔고 뭐 저기 뭐 지하철 놓고 건물 막 100층짜리 올리고 이런데 많은 노동자가 투입돼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유럽에서 온 거 아니잖아. 맞죠? 서유럽 사람들은 자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즘에 인구 이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이잖아.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주로 일하시는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 어디 출신이 많겠어? 가까운 아시아가 일단 많은 거야. 그래서 인근의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석유가 좀 덜 풍부한 서남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실제로는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남부아시아입니다. 남부아시아에 이슬람 믿는 뭐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인도의 무슬림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이쪽에서 많이 오고요. 아니면 멀리서 오신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오시고 또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오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적응하기가 좀 편리하기 때문에 자, 이슬람교 신자들이 좀 많이 넘어오시고 주로 조금 험한 일들을 종사하셔야 되니까 젊은 남자가 많다. 자, 이런 인구 특징까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편 볼게. 자, 한편 디귿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 구조의 변화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자, 요 디귿을 보시면 자, 디귿은 셰일가스의 생산 증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비 감소 등에 해당된다.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개발되니까 이 지역이 점차 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 여러 나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석유 수출국 기구는 아니다. 맞죠? 석유 수출국 기구는 화석 에너지를 생산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가격을 담아가는 화석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제기구잖아. 그러면 이 설명이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오만, 뭐 바레인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아니야. 자, 그래서 어쨌든 2번. 그래서 요거는 자, 아마 걸프 협력 회의를 딱 타겟으로 해서 제시한 것 같은데 걸프 협력 회의가 그렇다고 해서 저기 대체 에너지를 육성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들이 서로 뭐 경제 협력을 하자 아니면 국가 방위에 협력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틀린 석유 수출 기구가 나왔으니까 그냥 리을은 제끼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자, 자료는 중남부 아메리카의 가다 자원의 생산량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오늘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골라야 될 자원은 구리, 석유, 철광석 있고요. 자, 남미에서 이제 구리, 일방이 요거지. 칠레지. 그래서 가가 구리. 자, 그리고 나는 브라질 막 압도적이고 나머지 나라는 뭐 거의 없다. 그러면 자, 순상지에서 주로 발달하는 분포하는 철광석이 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브라질이 자, 철광석의 세계적인 생산국이며 또 수출국입니다. 자, 그리고 다는 브라질에다가 여기 베네수엘라가 있어. 베네수엘라. 그러면 이거 석유 좀 하지. 베네수엘라는 또 오펙 회원국이잖아. 자, 그러면 기업부터 볼게. 자, 가는 전기통신산업 발달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자, 구리가 전선 만드는데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나는 다보다 안정육계에서 매장량이 많다. 자, 이거 맞는 거고. 자, 철광석은 주로 순상지 같은 안정육계에 매장돼 있고, 석유는 신기술국산지 쪽에 많이 매장돼 있죠. 답은 벌써 나왔고 1번이고. 자, 디귿에 다의 생산량, 석유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브라질인데 브라질 제일 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디귿 틀릴 거잖아. 맞죠? 자, 그다음 리을에 자, 유럽계 인종 비율이 높은 국가 하면 우리가 일단 두 나라를 떠올려줘야 돼.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 쌤이 수업 시간에 그 두 친구를 떠올려라 그랬어. 메시와 수아레스. 맞지?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축구 선수들 대부분 백인이잖아. 여기가 원대 기후니까 백인들이 정착했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소득 격차가 이 중에서는 작은 편이다. 맞죠? 자, 그러면 리얼 틀렸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세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읽어볼게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 연료의 원료요. 옥수수, 콩,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여러 문제가 유발되고 있대. 자, 그럼 이 여러 문제부터 볼게. 자,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해당된다.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사람이 먹어야 될 걸 자꾸 다른 용도로 쓰잖아. 맞지? 그러면은 식량의 용도와 다른 용도끼리 경쟁이 발생하죠. 그러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겠지. 자, 그래서 지금 디엘이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초콜릿 원재료인 카카오는 80%가 서아프리카에 생산된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을 아니까 일단 기억을 볼게. 자, 사탕수수는 기호작물 맞아. 근데 카카오가 식량작물? 아이, 카카오 초콜릿 밥으로 먹는 애 없지. 자, 얘도 기호작물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이 틀렸어. 자, 그리고 초콜릿 밥으로 먹었다가 입안에 옥수수가 하나도 없겠죠. 맞죠? 자, 옥수수 다 틀립니다. 자, 여러분 양치질 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디귿을 볼게. 너무 무리수를 던졌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기억은 자, 사탕수수는 플랜테이션 맞지? 카카오도 플랜테이션이잖아요. 자급적 농업 아니고 카카오도 플랜테이션.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나머지 것 읽어보면 자, 아프리카에서 80% 생산하는데 자, 이 노동 여건이 안 좋고 돈도 많이 못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자, 공정무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맞지?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게 자, 원재료를 생산한 아프리카의 원주민에게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돌아가게끔 하는 자, 그런 무역 구조를 우리가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 생산해서 카카오를 수출하면 선진국에서 초콜릿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이 지금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초콜릿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에게 돌아가는 좀 불공정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 11번 갈게.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 발생하는 가나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열대림 파괴 사막화 중에 하나래. 얘는 철저히 기후 따라가면 되잖아. 열대림 파괴는 열대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환경 문제고 사막화는 스텝 기후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잖아. 그래서 가가 열대림 파괴. 여기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마존 분지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사하라 사막 위아래 아니면 주로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니까 나가 사막화지. 자, 그럼 1번에 가를 해결하기 위해 빠제려박을 체결하였다. 틀렸고요. 자, 빠제려박이 뭐였지? 빠제려박이 빠제려박 옆에 써봐. 자, 유해 폐기물에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고 제한하자 하는 협약이 빠젤 협약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자, 나로 인해 피부암 및 백내장 발생률이 증가한다. 피부암, 백내장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건 자, 무슨 문제 때문인가요? 오존층 파괴 때문이죠. 자, 3번. 나는 해당 국가들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 완전히 잘못된 소리고요. 자, 여러 국가들이 다 협력해야지. 자, 그리고 4번에 가나 모두 과도한 목축과 경작이 원인이다. 이것이 정답이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나는 가보다 단위 면적당 생물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게 지금 가가 더 크거든. 왜냐하면 자, 기존 생물이 열대 쪽에 생물이 훨씬 많잖아. 맞지? 어차피 저기 스텝 기후 지역엔 풀떼기나 자라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저기 생물 종류가 열대림 쪽이 훨씬 많다. 맞지? 그러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열대림 파괴 쪽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지도는 몬순 아시아의 지역 갈등 및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또 다 한 건데. 자, 먼저 A가
카슈미르 지역이죠. 카슈미르. 그래서 카슈미르는 자,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 자, 이거 맞는 거고요. 자, B는 중국에 자, 지금 인도, 네팔하고 지금 뭐 부탄 이렇게 접경 지역을 이루는 자, 접경 지역을 넘어가면 있는 여기가 티베트 자치구지. 티베트. 티베트 자치구. 근데 위구르족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한대.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위구르족이 아니고 티베트족. 그 위구르족은 어디 있나? 선생님이 티베트랑 글씨 쓰는데 여기가 여기야 여기가 지금 위구르 자치구야. 아씨 글씨를 괜히 이쪽에 써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가 티베트고요. 위구르가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알겠어? 잘 표시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3번에 자, C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자, 로힝야족이 자, 미얀마 지금 서쪽 방글라데시랑 접하는 곳 여기에 사는 민족이잖아. 이 사람들은 종교가 뭐였지? 이슬람교였지, 맞죠? 자, 그래서 불교의 미얀마 정부가 이 이슬람교의 로힝야족을 엄청나게 탄압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3번도 맞고요. 자, 4번에 D가 지금 스리랑카지. 자,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에서 불교도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스리랑카의 1등 종교는 불교잖아. 그래서 스리랑카 원래 사람들. 요 불교도들은 신할리즈족이지. 신할리즈족. 자, 근데 힌두교도가 자, 인도에서 스리랑카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타밀족이지. 그래서 종교 갈등이기도 하면서 민족 갈등이기도 한 자, 요 갈등이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5번에 인도네시아와 종교적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그때 분리 독립한 요 섬이 티모르 섬이고 티모르 섬의 동쪽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티모르. 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답은 자, 요거 5번도 맞지. 그래서 동티모르는 종교가 뭐였다? 카톨릭이죠. 그리스도교.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여기는. 자,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잖아. 그래서 수년간 갈등을 겪다가 2002년에 분리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오해하지 마라. 자, 여기가 티베트고 티베트라고 글씨 써놓은 데는 위구르 자치구다. 알겠지? 아, 요거 써야 되겠다. 여기가 위구르. 글씨 쓰는 걸 이쪽에다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13번 갈게. 그래프는 식량작물의 대륙배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밀산 옥수수 중에서 고르고요. 자, 먼저 나를 해볼게. 자, 이게 그래프는 각 대륙의 생산량 중 최대인 지역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래. 어쨌든 상대적인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나를 해볼게. 나는 아시아가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나머지 대륙은 생산량이 거의 없다. 그러면 나가 뭐가 돼야 돼? 나가 쌀. 자, 가는 아메리카가 생산이 1등이다. 자, 그러면 가가 옥수수. 그럼 남는 다는 밀이 되겠죠. 자, 밀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로 생산 순위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1번 갑니다. 가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이다. 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지. 틀렸고요. 자, 서남아시아가 기원지인 건 가가 아니고 뭐다? 밀이지, 밀. 밀다. 자, 2번에 자, 나는 가축 사료용으로 이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건 옥수수잖아. 자, 나 아니고 요거 뭐로 바꿔야 돼? 가, 옥수수로 바꿔야 돼. 자, 3번에 다는 생육기에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필요한 건 다 밀이 아니고 뭐야? 쌀이지, 쌀. 틀렸고.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옥수수가 제일 많은 거잖아. 이거 틀린 거고. 요거 순서 써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일단 무게 자체가 무거워. 옥수수가 1등이고. 자, 그 다음 쌀이고 밀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제일 적죠. 자, 5번에 다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자, 밀이 쌀보다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 밀이 제일 많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국제 이동량도 순서를 써볼게. 밀이 1등. 그럼 쌀이 꼴찌니까 옥수수 2등, 쌀 꼴찌. 요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갑니다.
그래프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가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온대 기후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럼 온대 기후 중에서만 고려하시는 거야. 자, 먼저 가를 보니까 1월이건 7월이건 계속 비 오고, 특히 여름 기온이 지금 20도도 안 돼. 그러면 이게 서한 해양성 기후지. 서한 해양성 기후. 비는 계속 오고 여름이 시원한 서한 해양성 기후. 자, 날을 보니까 지금 1월이 여름이고 좀 7월이 겨울이네. 얘는 지금 남반구야. 근데 남반구인데 지금 여름이 비가 적겨. 여름이 건조해. 그러면 나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남반구에 위치해야 된다. 자, 달을 볼게요. 자, 달은 1월보다 7월이 비가 더 많고 기온도 1월보다 7월이 더 높고,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대륙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1월에 지금 강수량이 30mm를 그래도 넘었기 때문에, 자, 여름보다 겨울이 강수량이 적긴 하지만 30mm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CW가 아니고 CFA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의 문제를 풀 때는 CFA냐 CW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풀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쨌든 겨울보다는 여름에 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가에는 잎이 두껍고 뿌리가 깊은 경엽수림이 분포하는 곳은 지중해성 기후. 나가 돼야 되겠지. 자,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곡물 농업이 유리하다. 이게 정답이잖아.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너무 건조하니까 곡물 농업이 불리해. 그래서 여름철에 하는 농업이 뭐다? 포도, 올리브, 오렌지, 레몬 같은 수목 농업을 하는 거고요. 비가 그래도 촉촉하게 조금 오는 겨울철에 보리나 밀 같은 곡물 농업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 다는 연중 하천의 유량 변동이 적어 수은 교통에 유리하다. 연중 하천 유량 변동이 적지 않겠지, 많겠지. 왜냐하면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훨씬 많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수은 교통에 제일 유리한 곳은 강수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가가 되겠죠. 자, 4번. 자,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여름 강수 집중률은 이쪽 다 쪽이 더 높아야지. 1월보다 7월 강수량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름인 1월에 비가 안 오고 겨울인 7월에 비가 오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겠지.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서한 해양성 기후는 대륙 서안에서. 자, 다는 대륙 동안에 위치하겠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료는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이다. 자, 촬영장소를 순서대로 지도에 A에서 고른 거. 자, 먼저 지도의 위치를 한번 볼게. 자, A가 아이슬란드. 우리 대지역 문제에서 잘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다 표시되어 있어. 자, B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자, C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D는 화산섬이 쫙 분포하는 인도네시아고, 자, E는 호주 동쪽에 뻗어있는 Great Dividing 산맥. 발음 좋죠. 자, Great Dividing 산맥. 자, 고기 조산되고요. 자, 그러면 Scene 1부터 읽어볼게. 자, 화산재의 비옥한 성분을 이용해. 자, 그럼 화산 폭발 안 하는 저기 B나 E는 제외. 맞지? 히말라야 화산 없지. 지각판이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E는 판의 경계가 아니야. 화산 없어. 자, A, C, D 중에 하나인데, 자, 화산이라는 거 가지고 차, 별을 재배한대. 그러면 이 중에서 차나 별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D를 가셔야 돼. 됐고. 자, 두 번째. 두 지각판이 갈라지는 곳이니까 A 아니면 C인데, 아니지. C는 안 돼. 왜냐하면 C는 아프리카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거니까. 자, 두 지각판이 갈라진다. 여기서 그냥 A로 결정이 되죠. 맞죠? 거기다가 해령이란 단어까지 나오니까 해령이란 게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간헐천, 온천 같은 화산지대와 관련된 관광 자원이 있는 곳. 여기가 두 번째 간 곳이 아이슬란드고요. 자, 씬 3을 봐봐. 두 대륙판의 충돌.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이지. 자, 그리고 높고 험준한 산지. 고산에 등장한다. 그러면 B로 가시면 되죠. 정답은
debt 그러니까 DAB 정답은 4번. 자, 그다음 15번 갑니다. 15번 풀었지. 15번 또 간대. 죄송해요. 자, 16번 갑니다. 16번. 자, 자료는 두 지역을 여행하면서 작성한 누리소통망의 내용이다. 자, 기억, 니은,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보는 거. 자,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자, 바닷물이 육지로 깊숙이 들어오는 좁고 긴 현만을 지날 때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는 한 폭의 그림 같다. 자, 노르웨이 크루즈 여행을 했대. 그러면 기억에 이 좁고 긴 현만은 뭐다? 피오르 해안이죠. 피오르.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베트남 갔어. 자, 장구한 세월이 이고 바다에 우뚝 쏟아있는 석회암의 기암개성. 요 기암개성의 돌덩이들, 돌섬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탑 카르스트라 그러지? TOP 카르스트, 탑 카르스트라고 하죠. 자, 그럼 기억 갑니다. 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피오르가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빙하가 침식시킨 골짜기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침수가 된 거죠. 자,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에 자, 탑 카르스트는 용식 작용을 받은 탑 모양의 제형이다. 자, 용식은 석회암이 물에 녹는 작용. 그래서 석회암이 전리를 따라 물에 막 엄청 녹으면서 탑 모양의 우뚝 솟은 봉우리만 지금 살아남은 거죠. 자, 기억 니은이 정답 1번이고요. 자, 디귿에 니은에서 기둥 모양은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주상절리는 화산지형가에 보는 거지. 자, 틀렸고요. 자, 니은의 기억은 니은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자, 노르웨이, 베트남이래.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더 고온다습해? 베트남이 더 고온다습하지. 그러면 자, 석회암 지역 석회암의 카르스트 지형이 자, 왜 고온다습한 환경에 잘 발달하냐 하면 자, 물에 녹는 작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용식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용식이잖아. 용식. 그러면 용식 작용이 잘 되려면 일단 물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비가 많아야 되고, 자, 그리고 온도가 그 물이 좀 뜨거우면 더 잘 녹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근데 기억이 더 고온다습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 자원의 국가별 생산량 비중과 대륙별 소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먼저 가를 보시면 자, 안에가 국가별 생산 비중이야. 그러면 미국, 사우디, 러시아 세 나라가 생산 1, 2, 3위를 차지하는 가는 석유죠. 자, 나는 보니까 생산이 지금 중국이 막 46%야. 난리 났어. 그러면 나가 석탄이지. 자, 그럼 1번에 가는 고기습곡산지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 자, 가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에 냉동 액화 기술 하면 무조건 누굴 떠올려야 돼? 자, 천연가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당연히 가가 커야지. 아파트에 석탄 안 넣죠. 석유 넣죠. 자, 틀렸고. 자, 5번에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나가 더 빠른 거죠. 자, 산업혁명기부터 썼으니까 답은 2번. 17번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자, 18번 갑니다. 자료에 가다 경제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동남아시아 국가 간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야. 아세안이지. 자, 나는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관세무역 장벽을 없앤다. 그러면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자, NAFTA, 자, 나프타지. 자, 다는 서부 유럽 국가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유럽연합이죠. EU. 자, 그럼 기억에 단일 통화를 만들어 다수 국가가 사용하는 곳은 유럽연합이죠. 이거 다에 대한 설명. 자, 이번에 나프타는 회원국 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와, 그래가 자유로운 이동 보장하려고 막 트럼프가 막 장벽 설치하고 그러네. 맞지? 자, 이거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프타는 해당되지 않고 이게 유럽연합이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가다 중 회원국 수는 다 유럽연합이 제일 많죠. 출제자가 막 유럽연합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1, 2, 3번 다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역내 무역 비중은 회원국 수가 많은 유럽연합이 역내 무역 비중 더 큰 거죠. 자, 틀렸고.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 자, 이게 정답이지.
정답은 5번. 자, 19번. 자료의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월, 7월 중에 고르랍니다. 일단 가나를. 그러면 가의 적도 수렴대 위치가 지금 적도보다 지금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러면 가가 1월. 나는 적도 수렴대 위치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왔어. 그럼 나가 7월.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A 하천. 이 하천이 나일강이지? 지금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북쪽으로 지금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강이 나일강이고, 그럼 나일강은 가보다 나 시기에 범람이 잦대. 자, 그러면 나일강 상류 쪽에 자 사바나 기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비가 많을 때 나일강이 범람이 잦은 거야. 그러면 7월에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때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이 잦겠지. 그럼 가보다 나 시기에 범람이 잦다고 하는 1번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B 하천. 요 하천이 지금 콩고 강인데 강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B 하천은 열대 우림을 통과하니까 A보다는 연평균 유량 변동이 작은 거죠. 자, 1년 내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자, 2번 맞고요. 자, 3번에 가시기 1월에 D는 아열대공업대에 영향을 받는 자. 자, 1월에 지금 D가 적도보다 살짝 남쪽이잖아. 그러면 자, 적도 수렴대가 뒤쪽으로 내려올 때란 말이야. 그러면 아열대공업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아야죠.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아야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나 시기에 C는 D보다 초식 동물의 먹이가 풍부하다. C가 D보다 더 북쪽에 있으니까 자, 7월에는 북쪽으로 적도 수렴대가 이동하잖아. 그러면 적도 수렴대가 이동해서 비가 오는 곳에 풀이 자랄 거고, 그래서 그곳에 초식 동물의 먹이가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고, 자, 5번에 E가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티셔츠도 한번 입고 간 적이 있던데 여기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죠. 케이프타운. 자, 그래서 케이프타운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잖아. 여기 E는 지중해성 기후. 그러면 자, 나 시기가 7월이고 7월이면 E는 남반구니까 겨울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겨울은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수분하다.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특징을 조사했대요. 자, 먼저 가는 도로교통의 발달에 따라 교회화가 진정되면서 일찍부터 도시 외곽에 주거지역이 형성된 여기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북부 아메리카. 그래서 북부 아메리카는 일단 도심에 엄청 고층 빌딩들이 엄청 많아. 왜냐하면 도심이 자, 여기의 도시가 자, 미국의 도시들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잖아. 근데 유럽의 도시들, 뭐 런던, 파리 같은 도시의 도심은 자, 뭐 왕궁 있고 뭐 저기 성당 있고 역사적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심은 유럽은 자, 건물 높이가 미국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 이제 유럽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독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기억에 교회화가 진전된대. 그러면 자, 도시 1번에 기억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의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나타난다. 이게 맞는 게 자, 미국은 자,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도시 구조가 자동차가 보급되고 나서부터 이제 도시 구조가 결정되거든. 그러면 도심부에 조금 낙후된 지역보다 고소득층은 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멀더라도 외곽에 나가서 좀 깨끗하고 좀 넓은 전원주택 같은 데 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 외곽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나타난다는 1번의 설명이 맞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시카고의 동심원 모델 같은 형태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에 자, 니은 자, 도심 재활성화로 인해 도심의 외국인과 저소득층 거주지가 형성된다. 자, 원래 도심 주변이 좀 낙후돼 있으면 그 낙후된 환경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거주지가 형성되는데 자, 도심 재활성화라는 게 자, 도심 주변을 재개발해서 환경이 되게 깨끗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외곽에 나갔던 고소득층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거야.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의 디귿은 자, 도심은 자, 접근성과 지대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다. 이거 정말 당연한 거고.
자, 디귿은 리을보다 교외 주거 지역보다 금융 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당연한 거고 맞지? 자,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고소득의 생산자 서비스 업종들이 직접 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본사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법률 같은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가까운 도심에 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는 나보다 도시 역사가 당연히 미국의 도시 역사가 훨씬 더 짧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작 45분에 걸쳐서 7월 모의고사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제 난이도는 쉽습니다. 자, 엄청 어려운 문제 지금 없어요.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지금 가야 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 몇 개 틀렸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좀 상처받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아직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남은 기간 확실히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또 현장 강의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또 많이 또 제공해 드리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대충 풀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잘 풀이해서 오답 체킹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탁사항,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7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 선생님 영상 보시느라 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